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8%에서 11% 사이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계좌 열어보기도 무서우셨을 겁니다. 오늘 하락은 우리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반도체주 압박에 2.7% 하락했고 아시아 증시 전체가 흔들렸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낙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급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4가지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알아야 지금이 팔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요. 오늘은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대체 왜 이렇게 빠졌는지. 둘째, 오늘 나온 중국발 악재가 진짜 위협인지. 셋째, 그럼에도 물려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반대편 사실들까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나온 중국 소식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중동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됐어요.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 국제 유가가 튀고 그러면 물가 걱정이 되살아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 어려워지고 그럼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오늘 우리 증시를 덮친 첫 번째 파도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동 때문에 빠진 겁니다. 참고로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도 늘어납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을 압박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 여력까지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뉴스 하나에 전 세계 증시가 함께 출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75%로 결정했어요.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다 내수 경제가 견조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부담이 됩니다. 안전한 예금이자가 높아지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드니까요. 다만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재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추가 인상이 있느냐인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TSMC 실적을 앞둔 관망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을사인 TSMC가 오늘 장후반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몸을 사린 겁니다. TSMC 실적은 AI 수요가 진짜인지 거품인지 가늠하는 나침반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중국발 악재예요. 블룸버그가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 CXMT의 중국 증시 상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꽤 무섭습니다. 창신메모리가 상장을 마치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막대한 실탄을 확보하게 되고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의 3분의 2가량을 증설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공모 규모도 최대 14조 6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데 이건 기존 예상치의 약 2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위협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게다가 창신메모리의 D램 시장 점유율이 현재 8%인데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걸 두고 메모리 업계 낙관론자들의 슈퍼사이클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시장이 이 소식에 크게 반응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게 정말 삼성전자를 무너뜨릴 위협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이렇게 썼어요. 창신 메모리는 범용 D램에서 차세대 제품을 양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오래되고 거친 공정 노드로 인해 수익성은 떨어진다고요. 즉, 만들 수는 있는데 돈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서 값싸게 팔 수는 있지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최신 공정으로 만들어 비싸게 팝니다. 같은 메모리라도 체급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핵심은 HBM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그 고성능 메모리요. 창신 메모리가 도전하는 건 범용 디램이지 HBM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버는 진짜 무대는 HBM과 고부가 서버용 메모리예요. 오히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창신 메모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이유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생산을 위해 설비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비싼 걸 만드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중국이 메우고 있다는 거죠. 즉, 삼성이 밀린 게 아니라 더 돈 되는 시장으로 옮겨간 결과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중국에 밀린다고 해석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물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플이 창신 메모리와 칩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격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해요. 다만 이게 당장 삼성전자의 실적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반가워하실 겁니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을 굉장히 고위험인 단기성 상품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동안 이 상품이 삼성전자 주가를 2배로 뻥튀기에 흔들면서 회사 실력과 무관한 낙폭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손을 대겠다고 한 겁니다. 제도가 정비되면 이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장치가 약해지고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거래를 아예 일시 중지시키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즉 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 과열만 잡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던진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작년 6월 말 22%에서 작년 말 30%, 그리고 지금은 52%부터 53%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관련 종목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고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표현대로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출렁일 때 충격을 받는 면적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오늘 우리 시장이 아시아에서 낙폭을 주도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회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요. 금융위원장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시장 변동성을 낮추려면 장기 자금과 분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보호를 통해 장기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사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포에 가려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해요. 먼저 TSMC입니다. 오늘 시장이 겁먹고 기다렸던 그 회사요. 그런데 이미 나온 숫자를 보면 어떨까요? TSMC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급증했어요. 상반기 누적 매출은 112조 원으로 35% 넘게 늘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 칩 주문이 여전히 폭발적이라는 뜻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AI 칩을 실제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에 주문이 넘친다는 건 AI 수요가 실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AI 거품론과는 정반대 얘기죠.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BAI 분야 수요가 약한데도 그 공백을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AI 고객들이 빠르게 채우면서 실적에 타격이 전혀 없었다고요. AI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설비 투자는 더 중요합니다. TSMC는 올해 자본 지출로 사상 최대인 약 580억 달러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티은행은 TSMC의 2027년과 2028년 설비 투자 전망치를
750억에서 8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도 2027년을 780억 달러, 2028년을 82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공장에 돈을 더 쓴다는 건 고객들이 칩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TSMC의 설비 투자 확대를 두고 앞으로 2에서 3년치 AI 칩 수요를 미리 반영한 결정이라고 분석했어요. TSMC 회장도 AI 관련 수요가 극도로 견조하다며 AI 가속기 매출이 2029년까지 매년 50%에서 60%씩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최근 TSMC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한 단계 올리기도 했습니다. AI 거품이 꺼진다면 나올 수 없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미국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업계가 단기 수요 급락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고점이라면 누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겠어요? 그래서 한 분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빅테크의 설비 투자 예산이 TSMC의 칩 구매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장비 발주로 이어진다. 이 세 고리가 명확히 훼손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하락은 수요 둔화 신호가 아니라 시장 포지셔닝의 소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세 고리는 오히려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오늘 급락의 원인은 중동, 금리, TSMC 관망, 그리고 중국 상장 우려였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무너졌다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빠진 건 회사가 아니라 공포와 구조와 대외 변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TSMC 실적 발표에서 나온 설비 투자와 AI 수요 전망입니다. 여기서 강한 신호가 나오면 오늘의 공포는 상당 부분 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달 하순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 계획, 그 다음이 삼성전자 컴포넌스 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표된 숫자 자체보다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기대가 이미 높으면 좋은 숫자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루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며칠간의 흐름을 보세요. 여기에 금융위원장이 예고한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도 지켜보세요. 이게 나오면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흔들던 장치가 약해집니다. 주주 입장에선 분명한 호재예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공포에 던지지 마세요. 오늘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날은 시장 전체가 이성을 잃는 날입니다. 그런 날 가장 낮은 가격에 파는 게 가장 뼈아픈 실수예요. 지난 여러 위기 때도 공포의 정점에서 던진 사람이 가장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빚과 레버리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오늘 같은 변동성에서는 강제 청산에 몰리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쫓겨납니다. 이 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비중이 잠 못 이룰 만큼 과하진 않은지, 현금은 남아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무엇보다 대외 변수와 회사의 본질을 구분하세요. 중동 긴장은 언젠가 진정됩니다. 금리는 이미 예견됐던 시나리오고요. 중국의 도전은 범용 D램이지 HBM이 아닙니다. 반면 AI 수요는 TSMC 매출로, 설비 투자 상향으로, 마이크론의 2,500억 달러 투자로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진 건 중동과 금리, 그리고 중국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중국 창신 메모리는 범용 D램에서 수익성 낮은 공정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HBM 시장은 여전히 삼성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TSMC 매출은 36% 늘었고 설비 투자 전망은 오히려 상향됐으며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장은 시장을 왜곡하던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대겠다고 했고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포에 휩쓸려 가장 나쁜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TSMC 실적과 빅테크 투자 계획이라는 기준을 놓고 차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